지난번엔 마음을 지키는 호흡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몸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탈 때마다 잘 맞게 조제되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약봉투 겉면에 인쇄된 내용과 실제로 포장된 약의 종류와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약사님께 약을 받으면 약국 문을 나서기 전 꼼꼼하게 검수를 거친다. 타고난 예민한 성격이 한몫, 건강에 대한 불안증이 두몫했다. 처음부터 내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주는 대로 별 생각 없이 받아 복용하곤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약국에서 주는 약봉투에 해당 약물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인쇄되기 시작했다. 약의 사진, 이름, 용법 등이 빼곡히, 심지어 부작용 정보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잉크 아깝게 굳이 뭘 이렇게까지 알려주나 싶기도 했다. 물건을 사면 딸려오는 설명서처럼 느껴져서 처음에는 유심히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랬던 내가 약을 검수하게 된 계기는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당시 나는 만성적인 역류성 후두염을 앓고 있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이비인후과를 단골 식당처럼 드나들었다.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 내가 먹는 약이 익숙해졌다. 동일한 질병을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약이 크게 바뀔 게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병원 진료 후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내고 약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많았다.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기다란 약 뭉치를 돌돌 말면서 약사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 약이었다. 내 이름이 인쇄된 약봉투에 약을 넣으시는데 어쩐지 기분이 좀 싸했다. 아니나 다를까 약봉투를 받아드는데 미세한 차이지만 더 두껍다는 느낌이 든다. 약국을 나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을 꺼내 봉투 겉면과 비교해 보았다. 싸한 기분은 틀리지 않았다. 점심약은 원래 큰 알약과 작은 알약 2개다. 그런데 처음 보는 큰 알약이 1개씩 더 들어가 총 3알이 조제되어 있었다. 다시 약국으로 돌아가 말씀드리고 새롭게 약을 받았다. 그 일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쭉 나는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항상 확인을 한다. 어떨 때는 아예 처방전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둔다. 약봉투가 잘못 인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은 또 이런 적도 있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병원 아래층 약국에 갔다. 그래도 이곳 약사님은 꼼꼼하신 편이다. 약을 건네주기 전에 처방전과 비교해보고 주신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셨다. 약이 하나씩 밀려 들어갔단다. 저녁에 먹어야 할 약이 취침 전 약에 포함되어 버린 것이다. 약 투입기에 오작동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확인 작업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약을 받으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복용한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약봉투를 펼쳐놓고 알약의 모양과 개수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나를 까탈스럽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나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 맞다. 하지만 바로 그 예민함이 나를 지켜줬다.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준 방패 역할을 해준 것이다. 약사도 사람이다. 얼마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약의 조제를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 역시 마찬가지다. 오류나 잘못 작동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약을 건네기 전에 약사님들이 한 번 더 검수 절차를 거쳐주는 것이 일반화되길 바란다. 약 조제를 돕는 프로그램이나 약 투입 기계 등도 마찬가지다. 오류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과 함께 업그레이드에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약봉투, 거기에 적힌 작은 글씨 하나하나들, 알약 하나의 차이가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낫기 위해 먹는 약인 만큼 무조건적인 신뢰 이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건강에 관해서만큼은 환자도 약사도 조금 더 예민해져야 한다.